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선수 노조가 포스트 시즌 확대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나 노조의 입장을 전달받은 사무국은 교착 상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치세 기준 등 돈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서로 한 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선수 노조는 그동안 반대해온 피치 클락 도입과 수비 쉬프트 금지, 그리고 베이스 크기 확대를 2023년부터 실시하는 부분을 동의하고 로봇 심판에 대해서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피치 클락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늘어난 투수의 인터벌이 야구를 지루하게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투구수와 출루 상황이 똑같은 1984년 경기와 2014년 경기를 비교한 결과 투수가 공을 던지는 사이에 쓴 시간이 33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984년 9이닝 경기는 평균 2시간 35분인 반면 지난해 9이닝 경기 평균은 3시간 10분으로 딱 그만큼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강속구를 던질수록 투구 간격이 긴데 강속구 투수는 불펜에 더 많다 보니 불펜이 나오면 경기가 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시범 도입을 해본 결과 피치 클락에 힘들어한 투수는 거의 없었는데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피치 클락 도입은 큰 어려움 없이 경기 시간 단축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경기 시간 단축은 경기 시간을 무작정 줄이는 게 아니라 플레이가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한편 피치 클락의 기준은 마이너리그에서 실험했을 때는 주자 없을 때 20초, 주자 있을 때 25초였지만 사무국이 원하는 기준은 주자 없을 때 18초, 주자 있을 때 20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시즌부터 베이스의 크기가 15제곱인치에서 18제곱인치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는 타자가 베이스에 도달하는 시간을 줄여 안타수를 늘리고 도루시도 역시 늘리기 위함입니다. 다만 저는 베이스가 커진다는 건 그만큼 송구가 도달하는 시간도 짧아지기 때문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수들은 이런 변화들을 왜 꺼리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경기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온 야구가 달라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라면 시대에 맞는 변화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선수 노조가 사사건건 반대하고 나서는 부분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선수 노조의 동의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수비 쉬프트 금지일 텐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야구는 좌타자가 유리합니다. 좌타석에서 출발할 수 있는 좌타자는 우타석에서 출발하는 우타자보다 1루 베이스 도달 시간이 0.1초 짧습니다. 이는 내안타가 되고 안 되고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좌타자는 태생적으로 좌안을 상대로 고전할 수밖에 없지만 좌완은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베이브 루스, 테드 윌리엄스, 베리 본즈, 루게릭, 조정 OPS 역대 1위부터 4위 선수들인데요. 이들은 모두 좌타자들입니다. 역대 타격왕 횟수 순위를 보면 타이코비 11번으로 역대 1위, 토니 그인과 호너스 와그너가 8번, 로저스 온스비, 로드 커루, 스탠 뮤지얼이 7번, 테드 윌리엄스가 6번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 7명 중에서 우타자는 호너스 와그너와 로저스 온스비 2명뿐입니다. 이처럼 야구는 좌타자에게 유리한 스포츠이다 보니 공은 오른손으로 던지고 타격은 왼쪽에서 하는 우투좌타 선수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반면 리키 앤더슨 같은 좌투우타 야수는 왼쪽으로 공을 던지니 수비 포지션이 제한되고 좌타석의 장점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야구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핸더슨은 원래 왼손잡이지만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이 다 우타석에 들어서서 좌타석에 들어서면 안 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좌타자 중심의 야구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36명의 타격왕은 좌타자가 18명, 우타자가 14명, 스위치 히터가 4명이었습니다. 좌타자의 숫자가 더 적은 걸 고려하면 좌타자가 대단히 분발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내셔널리그는 토니 구인이 4번, 레리 워커가 3번, 토드 헬튼과 베리 본즈가 1번씩으로 9년 연속 좌타자 타격왕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지난 10년간 타격왕은 우타자가 14명, 좌타자가 6명으로 우타자가 압도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아메리칸 리그는 2010년 조시 해밀턴을 마지막으로 11년째 좌타자 타격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같은 기간 4번을 달성한 미겔 카브레라와 3번을 달성한 호세 알투베의 공이 큽니다. 그럼 좌타자와 우타자의 입장이 역전된 2012년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수비 시프트가 유행을 시작한 원년이 바로 2012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외야에 4명을 배치하는 급진적인 시프트 수비까지 나오고 있지만 역시 수비 시프트의 기본은 땅볼로 빠져나가는 타구를 막기 위해 내야 수비를 타자가 당겨치는 쪽으로 몰아넣는 건데요. 베이스가 비어 있다고 생각하면 좌타자는 내야를 오른쪽으로 완전히 밀 수 있지만 우타자는 1루수가 베이스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왼쪽으로 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우타자 시프트를 공격적으로 쓰는 팀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프트는 얼마나 많이 쓰고 있을까요? 2011년 전체 타석의 1.7%였던 시프트 타석의 비중은 2012년 3.4%로 2배가 됩니다. 그리고 2014년 8.1%와 2015년 13.3%를 거쳐 2018년에는 22.0%로 20%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2019년 29.5%에 이어 지난해에는 35.9%를 기록하게 됩니다. 100타석 이상 출장 선수 중 시프트 타석 비율이 80% 이상인 선수는 33명으로 이 중 순수 우타자는 80.1%로 32위인 마이크 주니노가 유일합니다. 지난해 72개의 안타 중 33개가 홈런이었던 주니노의 극단적인 당겨치기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스위치 히터인 캔자시티 카를로스 산타나와 클리브랜드 호세 라미레스인데요. 산타나는 좌타자일 때 시프트 타석 비중이 98%, 우타자일 때 23%이고 라미레스는 좌타자일 때 96%, 우타자일 때 15%로 좌우 타석의 차이가 대단히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비 시프트가 금지된다면 좌타자의 시대가 다시 오게 될까요? 수비 시프트 유행 후 전보다 줄긴 했지만 좌타자는 그 이후로도 대체로 우타자보다 더 높은 OPS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지난 2시즌은 우타자가 앞섰는데요. 저는 여기에는 시프트의 영향도 있지만 아쿠냐, 타티스, 게레로 같은 젊은 우타자들의 등장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시프트 금지는 분명 좌타자에게 더 도움이 되겠지만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프트 수비는 타자들에게 얼마나 큰 손해를 미치고 있을까요? 시프트 비율이 비슷한 5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리 시거는 시프트 타석 비율이 78.9%, 보토는 77.4%, 최지만은 76.6%, 오타니는 75.4%, 오스틴 메도스는 75.0%입니다. 이들이 기록한 WOBA를 살펴보면 시거는 시프트 시 3할 8푼, 시프트가 아닐 때 4할 2푼 3리, 보토는 시프트 시 3할 9푼 7리, 시프트가 아닐 때 3할 7푼 1리, 최지만은 시프트 시 3할 2푼 8리, 시프트가 아닐 때 3할 5푼 7리, 오타니는 시프트 시 3할 8푼 1리, 시프트가 아닐 때 4할 3푼 5리, 메도스는 시프트 시 3할 4리, 시프트가 아닐 때 4할 1리로 메도스가 시프트에 가장 큰 손해를 봤으며 오타니와 시거도 시프트에 고전한 반면 최지만은 손해가 많이 크지 않았으며 보토는 오히려 상대가 시프트를 걸어온 타석에서 WOBA가 더 좋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만 가지고 시프트에 강하다 약하다를 말할 수는 없는데요. 시프트가 적용되지 않는 타석은 주자가 있는 타석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자 상황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변수를 무시하고 생각하면 쉬프트 금지 시 가장 이득을 보는 타자는 오스틴 메도스이며 오타니와 시거도 도움이 클 수 있는 반면 최지만과 보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토는 쉬프트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 걸까요? 보토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상대가 극단적인 쉬프트를 걸어오면 공을 더 띄우기 위해 노력한다고 자신의 전략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 대표적인 라인 드라이브 히터였던 보토는 실제로 쉬프트에 본격적으로 적용된 2017년부터 공을 퍼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보토의 발사 각도는 2015년 11.4도와 2016년 11.6도였던 것이 2017년 14.1도로 올랐고 2020년 15.4도에 이어 지난해 18.2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타구 속도까지 늘어나면서 보토는 36개 홈런을 때려내는 장타 폭발의 시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외야수 4명을 쓰는 쉬프트도 컵스 시절 조 매든 감독이 보토를 상대로 쓴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토와 같은 파회법을 가지고 나오는 타자들이 늘고 있다 보니 쉬프트는 그 숫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효과는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비 쉬프트가 2012년부터 유행하면서 땅볼 유도를 위한 싱커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쓴 팀은 피츠버그였습니다. 강한 땅볼 타구 또는 짧은 라이너 타구들이 쉬프트 수비에 걸리게 되자 타자들은 공을 더 퍼올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메이저리그 타자들의 평균 발사 각도는 지난 6년 동안 약 2도가 상승합니다. 그렇다 보니 홈런은 늘어난 반면 타율은 낮아지고 삼진이 늘어나게 되면서 인플레이 타구를 보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이는 투수의 전략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타자들이 쉬프트를 피하기 위해 퍼올리는 스윙을 하다 보니 싱커가 위력을 잃게 된 반면 템파베이, 다저스, 휴스턴 등 하이 패스트볼 전략을 일찍 꺼내든 팀이 리그를 지배하게 됐고 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피츠버그는 게리 콜, 타일러 글래스나우, 제이미슨 타이온 등 하이 패스트볼 전략을 쓸 수 있는 투수를 잔뜩 가지고 있었음에도 망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저는 쉬프트 금지가 하이 패스트볼 시대와 만나게 된 것이 타자들이 퍼올리는 스윙을 자제하도록 만들어 홈런 아니면 삼진이라는 지금의 흐름을 달라지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무국은 또 다른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요. 사무국은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시간 단축입니다. 요즘 투수들의 인터벌이 늘어나게 된 건 수비수가 쉬프트 지점까지 가는 동안 투수가 기다려주기 때문인 것이 결정적입니다. 특히 샌디에고나 다저스는 좌타자 쉬프트 때 이익수 자리로 가는 선수가 3루수인 매니 마차도와 저스틴 터너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한참을 이동하는 동안 투수들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무국이 원하는 쉬프트 금지는 모든 쉬프트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이처럼 이동거리가 긴 쉬프트에만 제한을 주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룰 개정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사무국이 생각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건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일단 뚜껑이나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